애초에 위아래로 배치를 하고 났으면은 뭐 열도 분산되고 거리도 짧아지고 여기 공간도 훨씬 널널하니까 훨씬 더 빽빽하게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안 했을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대공학 에러입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 관련해서 이제 파운드리 3사가 거대한 변화를 앞두고 있어서 이 제조 공정과 관련해서 또 한 번 흐름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할 만한 기술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바로 백사이드 파워 딜리버리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후면 전력 공급 네트워크망 BSPDN이라고 부르는 바로 이 기술입니다. 이게 기존의 이 웨이퍼에서 반도체를 만들어가는 배올이라고 하는 그 과정 전반적인 것들이 바뀔 수가 있는 부분들이 되겠는데요. 제조하는 순서나 방법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바람에 여기에서 또 기술 격차가 생길 수도 있는 혹은 기술을 빨리 따라잡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BSPDN이라는 기술 자체가 인텔이 접근하는 방식 그리고 학계에서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방식 또 TSMC가 접근하는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우리가 이제 웨이퍼를 만들고 웨이퍼에서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과정 트랜지스터에서 이제 막 메탈 전극을 해가지고 파워선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이 제조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이해해 볼 겸 왜 이 BSPDN이라고 하는 방식을 앞으로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써야만 하는지 왜 기업들이 다 요거에 사활을 걸고 있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시죠. 자, 지금 이 그림 보이십니까? 자, 이게 웨이퍼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의 단면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얇은 층이 트랜지스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거 제가 지난 시간에 게이트 올 어라운드니 뭐 핀패신이라면서 전기를 흘렸다 보냈다 말았다 하는 그 스위치를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구조 자체. 그 구조들이 막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박혀 있는데 얘네들이 박혀 있으면 뭐합니까? 얘네들한테 전압을 딱 걸어가지고 전류를 흘려 보낼 수 있어야 되고 걔네들을 연결을 서로 시켜줘야지만이 우리가 어떤 거는 더하기로 되고 어떤 거는 매트릭스 연산이 되고 이렇게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전력을 공급을 해야 돼요. 여기 보시는 이 VDD라고 하는 거, VSS라고 하는 거 이게 전압을 양쪽에 이렇게 걸어줌으로써 여기에 전압이 얼마 걸려오고 있으니까 이 전압을 땡겨 써가지고 어떤 스위치, 어떤 트랜지스터는 동작을 하고 어떤 거는 안 동작하고 이거에 따라서 이 반도체들이 빠르게 동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 플러스 이 전원만 공급이 돼야 되느냐? 얘들끼리도 서로 이제 막 엮여 있어야 되잖아요. 이 트랜지스터끼리 같이 어떤 건 연결돼 있어야 되고 어떤 건 연결 안 돼 있고에 따라서 더하기 빼기를 구현하느니 뭐 저장을 하느니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겠죠. 논리적인 구조가 달라지는데 결국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이렇게 전력을 공급하는 요 라인 그리고 얘네들끼리 서로 신호를 서로 이렇게 막 연결을 할 수 있는 이런 라인들 이런 것들이 이 반도체 트랜지스터의 프론트 사이드 앞쪽에 다 배치가 되어 있던 것이 기존의 구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PCB 빵판 같은데 전자과 나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여기에 뭐 저항 꽂고 그 위에 이제 전선 꼽아가지고 뭐 전구도 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다 위쪽에서 한다고요. 위쪽에 배터리도 달고 위쪽에 저항도 달고 그런 식으로 다 연결을 한다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전력 공급선 우리가 흔히 파워 레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신호 배선, 시그널 와이어 이런 것들이 한쪽으로 다 몰아놓고 차근차근 쌓아 올리면서 깎아갖고 만드는 형태가 기존의 웨이퍼의 전면 프론트 사이드에서 모두 행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기존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트랜지스터가 계속 공정 미세화가 돼서 엄청 작아지고 똑같은 공간에 더 많이 집어넣어야 되고 하다 보면은 트랜지스터 이렇게 밀도 있게 막 있으면은 얘네들끼리 연결시켜 줘야 되는 이것도 굉장히 미세하게 많이 연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신호선끼리도 연결이 돼야 되고 파워선끼리도 다 연결이 돼야 되는데 얘네들끼리 막 같이 뭉쳐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복잡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워선이랑 신호선을 따로따로 만들어보자. 특히 이 파워선이라는 놈을 이 프론트 사이드 위가 아니라 아래쪽으로 내려서 얘네들한테 전력을 공급하자. 이 개념이 바로 BSPDN, 후면 전력 공급 네트워크의 아이디어입니다. 왜 하필 파워선을 내리느냐? 자, 파워선 이거 보이십니까?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아날로그 회로 실험 시간에 오디오 앰프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막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때 교수님께서 파워선을 납땜을 할 때는 굉장히 굵게 만들으라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납 자체를 굉장히 덕지덕지 해가지고 엄청 굵게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이게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똑같은 전화가 지나갈 때 전력 소모가 덜 하겠죠.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파워선이 이렇게 두껍게 있다라고 하면은 물리적으로 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가는 것보다 훨씬 더 길죠. 이 말은 뭐냐? 이 얼마 안 되는 볼티지라고 하더라도 얘가 여기까지 갈 때까지 실제로 이 금속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쭉 갈 거잖아요. 이 가는 동안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의 전압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오음의 법칙 아십니까? V는 IR. 이 메탈 자체가 어떤 특정한 R이라는 레지스터를 갖고 있는데 전류를 똑같이 흘리면은 전류가 이렇게 흘러갈 때 얘를 막 부딪히면서 이만큼 원래는 VDD였는데 VDD보다 조금 낮은 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즉 전력이 그만큼 소모가 된다는 얘기죠. 흔히 IR 드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똑같아요. 우리가 발전소에서 집까지 송전하는 그 선이 굉장히 길면은 그 오는 동안 굉장히 그 전력 소모가 너무 심해가지고 에너지가 이제 효율이 안 좋겠죠. 물리적인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만큼 에너지 손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전압을
전력을 뿌려주는 이 메탈들을 밑으로 내림으로써 조금 가까이 배치를 하겠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성능 저하랑 발열을 모두 다 줄일 수 있는, 모두 다 없앨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신호선과 전압을 분리를 하니까 그만큼 조금 더 빽빽하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이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핵심은 전력 공급선, 그리고 신호, 선 자체가 두 개가 막 복잡하게 돼 있는데 얘를 따로따로 만들겠다라는 개념이 BSPDN의 핵심이고, 이 파워라는 게 원래는 시그널 배치보다 저 위에 파워가 배치했었는데,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까지 IR 드랍이라고 에너지 소모가 생기는데 그거를 조금 더 가까이 배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왕 옮길 거면, 이왕 분리할 거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원래 저항의 특성이 길이가 길면 길수록 커집니다. 거리가 멀면 멀수록 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오디오 앰프 만들 때는 이 면적을 넓히라는 말이죠. 이 통과하는 면적 자체를 넓히면은 두껍게 납땜을 하면은 저항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하라는 말이고, 거리 자체를 줄어들게 함으로써, 이렇게 멀리는 것보다 이렇게 짧게 함으로써 저항을 줄이면은 그만큼 전압 드랍, IR 드랍 자체가 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그림이 지금 보시는 요 그림입니다. 가운데 부분 보이십니까?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트랜지스터가 박혀 있으면은 지금 이 뚱뚱한 부분, 이 뚱뚱한 부분들이 대체로 다 이 전압을 해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전압을 VSS, VD 이렇게 쭉쭉쭉 두꺼운 걸 통해 가지고 IR 드랍이 안 되도록 두껍게 이렇게 형성해 가지고 웨이퍼의 백사이드 뒷면에 이렇게 형성을 하겠다. 그리고 신호 연결하는 거는 앞쪽에다 하겠다. 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만들 수만 있으면은 일단 복잡한 거 한 곳에 몰아두지 말고, 이거 층층이 쌓는 거 말고 애초에 위아래로 배치를 하고 났으면은 뭐 열도 분산되고 거리도 짧아지고 여기 공간도 훨씬 널널하니까 훨씬 더 빽빽하게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안 했을까요? 당연히 어려우니까. 그래서 BSPDN을 트랜지스터 로직을 이렇게 이제 연결을 시키고 그 위에 이제 SRAM 같은 것들을 박는데 그 아래쪽에 이렇게 파워를 공급하는 네트워크를 형성을 시킨다. 요 핵심을 보시면 되겠고, 즉 웨이퍼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으면은 이거 위에도 한 번, 아래도 한 번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느낌 오십니까? 벌써부터 어려운 거 느끼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 했던 이유는 뭔가 어렵기 때문이겠죠. 이거 설명드릴 건데, 우리가 흔히 기본적으로 이 웨이퍼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얘기하면은 전공정에서 이제 페올과 배올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프론트 엔드 오브 라인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트랜지스터나 뭐 캐패시터 이런 기본적인 소자를 박아 넣는 과정, 이 로직들이 이 트랜지스터를 막 박아 넣는 과정, 얘네들이 또 이제 필요할 거고, 그리고 얘네들의 로직을 이렇게 같이 연결해주는 백엔드 오브 라인이죠. 금속 배선을 쌓아가지고 칩 전면에 신호 배선 네트워크를 다 연결을 시키는 거죠. 신호를 연결시키는 거죠. 근데 BSPDN을 적용하면은 이 앞 단계를 페올과 배올 과정을 다 거치고 뒷단계를 한 번 더 해야 돼요. 자, 우리가 흔히 원래 웨이퍼, 이제 BSPDN 사용하는 방법 말고 원래 이 웨이퍼에서 트랜지스터 이제 깎고 그다음에 뭐 배선 연결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간단하게 명확하면은 첫 번째는 프론트 엔드 오브 라인, 페올이라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올, 백엔드 오브 라인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 끝나면 이제 패키징, 개발 칩으로 잘라고 다이싱 해가지고 패키지화 해가지고 딱 칩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BSPDN이 적용되면은 페올과 배올 1, 2단계를 거친 다음에 추가로 백사이드 공정, BSPDN 공정을 추가로 넣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먼저 페올이라고 하는 과정은 여기 필름 보이십니까? 트랜지스터 요거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트랜지스터나 뭐 캐패시터나 이러한 소자를 만드는 과정. 아직 연결이 안 됐어요. 이게 페올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백엔드 오브 라인은 이 다음에 이걸 금속 배선으로 적층을 해가지고 소자끼리 신호랑 전력을 연결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얘가 만들었으면은 그 위에 원래는 이 신호들을 연결을 하려가지고 얘랑 저기 있는 애랑 서로 연결을 시켜야지, 뭐 얘랑 연결을 시켜야지,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층층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이 과정을 백엔드 오브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구슬을 만드는 과정을 페올, 그리고 그 구슬들을 실로 엮는 과정을 배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전부 다 신호실이건 아니면은 전력실이건 구슬을 엮을 때 둘 다 복잡하게 위에서 하던 과정이 원래 과정이었는데, 지금은 신호선은 위에서 하는데 밑에 요 메탈 보이십니까? 메탈을 통해서 전력을 공급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TSV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렇게 쭉쭉쭉 파워를 밑에서 공급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려면은 이 웨이퍼가 있으면은 이 끝에 이 부분을 이제 방막화를 해야 돼요. 뒷면에 싹 깎아가지고 요 TSV를 이제 뚝뚝 뚫어갖고 전력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위에도 그렇고 아래도 그렇고 이 두 과정을 다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중간 과정들도 엄청 복잡하겠죠. 요 뭐 웨이퍼 막 깎고 뭐 평탄화한 다음에 얘네끼리 연결시키려면 또 어떻게 할 것이며 TSV는 어떻게 또 뚫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장점과 단점을 한번 구분을 해보면은, 장점은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이미 너무나도 장점이 많아요. 전압을 쏘아주는 그 물리적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IR 드롭이라고 하는 전력 소모가 줄어든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장점이죠. 저항 자체가 줄어드는 거니까 일단 전력이 줄어드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됩니다. 거기다가 위아래로 파워랑 신호선을 분리를 해놓으니까 열을 잘 분산시켜서 할 수 있는 능력도 좋고, 위치 자체를 바꿔놨기 때문에 공간을 훨씬 더 빽빽하게 쓸 수 있는, 밀도를 높일 수 있다, 열은 낮출 수 있다, 너무나도 강력한 장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단점은 뭐냐? 역시나 공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요. 일단 웨이퍼 전면만 하는 게 아니라 후면도 해야 되니까 후면도 막 이렇게 깎아내야 되고, 또 후면 쪽에 이제 TSV도 뚫고 뭐 금속도 증착을 딱 시켜야 되고, 원래 안 하던 짓을 추가 공정으로 또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만큼 더 추가적인 공정 단계가 되니까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되겠고, 새로운 또 장비가 도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이 빠지기는 좋은데 열 관리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는 전부 다 이 웨이퍼의 전면에만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것 기준으로 해갖고 이런 밀도를 했을 때 이렇게 되겠네 저렇게 되겠네 라는 정보가 있었는데, 지금은 위아래로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기존과는 다른 패러다임으로 열이 어떻게 나가는지 들어오는지를 다시 계산을 해봐야 되는. 그래서 만약에 백사이드 후면이 단순히 이제 금속 레이어로만 이렇게 덮이고 있으면은 방열 문제도 이제 별도의 구조로, 지금과는 다른 구조로 채택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제일 크죠. 수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자, 웨이퍼를 이제 깎는 거예요. 결국 방막화를 얇게 만드는 과정에서 그 얇게 만드는 과정 중에 잘 하지 않으면은, 정교하게 처리가 안 되면은 웨이퍼가 너무 부서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얇게 만들면 또 TSV 구멍 뚫으려면은 또 이게 빡빡빡 이게 부서질 수도 있고, 새로운 공정의 수율 관리 자체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전면 과정 해놓으면은 이제 캐리어 웨이퍼라는 걸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실제로 웨이퍼에서 너무 실리콘을 많이 깎아내가지고 위에도 깎고 아래도 깎고 엄청나게 많이 깎아내니까 웨이퍼가 그러니까 팔락팔락거리는 거지. 너무 이제 얇아가지고. 그래서 인텔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팻겔싱어 전 CEO가 열심히 얘기를 했다시피 파워비아라는 브랜드 네임으로 일찍이 요거를 많이 홍보를 해 왔었어요. 근데 이제 나노 TSV를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되겠는데, 여기 보이십니까? 원래 있는 구조, 이 전면에 있던 구조에서 신호선과 파워선 굵은 거 보이시죠? 이렇게 따로따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눠진다. 근데 여기 했을 때 요 트랜지스터 사이에 있는 요 선 자체들이 나노 사이즈로 굉장히 작은 홀을 가진 TSV, 요걸 이용해가지고 훨씬 더 작은 TSV, 이 엘리베이터 있죠, 구멍을 사용해서 칩 뒷면과 전면을 연결을 할 거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막 섞여있는 구조를 분리시키는 거는 기본적으로 BSPDN이 적용하는 방식이고, 이 전력 공급하는 이 메탈 컨택을 바로 트랜지스터에 갖다 붙여가지고 효율적으로 전류를 공급하는 걸 택했어요. 다이렉트 컨택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전력 공급 경로를 더욱 단축시키면서 IR 드랍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베리드 파워 레일이라고 부르는데, 이 웨이퍼 후면에다가 얘를 이제 심어 놓는 거죠. 이렇게 심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신호 배선과는 거리가 멀게끔, 서로 간섭 안 주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TSMC가 조금 달라요, 이게. 자, TSMC 방식 같은 경우에도 노블 백사이드 파워 딜리버리 솔루션이라고 하면서 이 방식을 이제 파워 레일 방식이라고 흔히 부르는데, TSMC 철학은 최대한 기존 방식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않겠다. 이게 핵심이에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GAA 구조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프론트 사이드에 있던 이 메탈 부분, 파워 부분을 백사이드로만 옮길 뿐, 인텔처럼 뭐 나노 TSV를 사용해가지고 뭐 얇은 TSV를 해서 최대한 가깝게 붙이고 이런 방식으로 많이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부분에 파워 레일만 딱 구축을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딱딱딱 연결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컨벤셔널한 파워 컨택 방식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거의 구조가 위에서 그냥 아래로 이렇게 떨어진 내용, 이렇게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레이아웃의 풋프린트를 사용한다, 플렉서빌리티도 동일한 디바이스에서 모듈레이션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텔은 최대한 이 후면에 엄청나게 많이 깎아내가지고 실리콘이 이제 남아 달지 않을 정도로 실리콘 낭비가 심하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만큼 후면을 막 이렇게 방리해서 깎아내가지고 온갖 것들을 많이 하고 구멍 뚫고 이런 짓을 하는데, TSMC는 뒷면에 필요한 부분만 딱딱딱 하는 방식으로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공정 전환을 할 때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있을 때 너무 큰 리스크를 가지지 않겠다라는 접근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후발주자들이 좀 더 과감하게 하는 경향이 있겠죠. 결국은 이겁니다. 여러 가지 파워선이랑 신호 전달하는 선, 이런 게 막 복잡하게 막 엮여 있는 것들을 각각 분리하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원래는 웨이퍼 윗면에다 하던 거를 위아래로 배치하겠다라는 게 기본 BSPDN의 핵심 구조이고, 요거를 좀 더 잘 구현하기 위해서 인텔은 후면을 많이 깎았고 TSV도 뚫어갖고 딱 갖다 붙이겠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TSMC는 그냥 후면으로만 배치해놓고 파워레일을 쫙 깐 다음에 거기서 연결만 적당히 하는 구조로 간다.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철학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 회사의 구현 방식 자체가 뭐 공정 장비라든가 뭐 애칭을 얼마나 할 것인가, 비하 구조가 뭐 나노 수준인지 아니면 얼마나 또 될 건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 다를 거고, 또 이제 실제로 만들어 보면 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다 달라질 거거든요. 실제 나와봐야 알 테니까 앞으로 또 1.8나노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에 여러 가지 테크니컬 리포트를 살펴보면서 전해드릴 만한 내용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